국회의장 경쟁은요, 윤석열 정부 타도 경쟁, 국민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추윤 갈등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자, 지금 민주당의 국회의장 경쟁은요, 거의 윤석열 정부 타도 경쟁이에요. 자, 국회의장이 해야 될 일은 뭐냐? 국회의장도 정치적인 본인의 성향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적을 떼는 이유는 최대한 중립적으로 국회 운영을 맡아달라. 그래서 3부 요인인 겁니다. 그래서 3부 요인,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이렇게 3부 요인인데, 여기에 지금 추미애 당선자가 국회의장을 지금 욕심내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에 도전할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중립일 필요가 없다. 중립일 필요가 없고, 당장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국회의장을 노린다는 인물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만나러 갈 때 김건희 특검법 이야기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단순히 야당의 한 명의 의원으로서 이야기하는 것과 국회의장이 되었을 때도 중립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자, 대한민국이 불과 2020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2021년 문재인 정권 후반기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적폐청산이나 국정농단 효과가 거의 안 나타나요. 그랬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추윤 갈등입니다. 추미애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했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지만 대충돌과 대혼돈이 옵니다. 정권에서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교통정리도 못 해주고. 자, 추미애와 검찰의 그 갈등 상황 4월 9일 내용부터 올려주십시오. 4월 9일부터 올려주십시오. 4월 9일 자료가 있는 것부터. 자,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글씨를 키워주세요. 이런 내용들을 그냥 얼렁뚱땅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대검찰청 인권부에, 자, 이게 2020년 그때 일이죠. 대검찰청 인권부에 윤 총장 지시로 금원 유착 여부 진상조사를 착수합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을 법무부 장관이 조사를 해요. 여러분들, 이건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인권감독관실은 대검에서 이첩된 한명숙 사건 조사에 착수에 들어갑니다. 자, 6월 14일에는 검언유착 채널A 전문수사 자문단을 소집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검찰의 수사 지휘를 검찰총장이 아닌 추미애 장관이 합니다. 6월 18일 색깔이 들어가는데 잘 보시죠. 추 장관이 대검의 한명숙 사건 이첩은 감찰 무마 사건으로 판단해 조사 중이라 밝히고, 감찰부 사안인데 인권부 이첩은 옳지 않다며 감찰부에 조사를 지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감찰부인데, 이 감찰부에 대해서 조사를 지시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 총장은 금원유착 의혹 전문수사 자문단 소집을 지시하고, 한명숙 사건 대검 인권부장 총괄 지휘를 지시를 합니다. 자, 계속 충돌이죠. 자, 그러니까 검찰총장을 꼼짝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상황은 그 직전 해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도 수사를 했던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도 조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6월 25일이 되자 추 장관은 한명숙 사건 관련 윤 총장의 내지시 절반 잘라먹었다고 비판을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한명숙 전 총리가
뇌물을 받았다는 그 의혹들이 다 잘못된 수사다. 이쪽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추 장관은. 자, 법무부는 검언 유착, 검찰과 언론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받는 한동훈 검사장 전보 조치 후, 자, 이때 한동훈 검사장이 날아갑니다. 자, 6월 29일엔 6.29네요. 추 장관은 검언 유착 의혹 전문수사자문단 소집과 관련해서 나쁜 선례라고 비판합니다. 자, 검찰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한 것에 대해서 나쁜 선례라고 혹 찍어서 비판을 합니다. 그 다음 색깔 있는 부분 보시죠. 7월 2일로 가게 되면 추 장관은 7월 2일입니다. 네, 추 장관은 검언 유착 의혹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며 윤 총장에게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를 했던 조국 전 장관이 물러나고 임명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 갈등 구조를 수습한 것이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더 이상 검찰총장의 직무를 하지 못하도록 차단을 하는 것을 시도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내용, 검찰총장 직무 배제 내용 보시죠. 자, 윤석열 총장의 법적 대응 예상 절차.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역할을 못하도록 직무를 배제해버리는 것에 대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데 직무 배제 명령 효력은 중단하고 소송 대응한다. 기각이 된 것은 뭐냐면 직무 정지 상태에서 소송되는 것은 기각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화면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네. 자, 그대로 넘어가죠. 추미애 검찰로 그냥 바로 넘어가죠. 그러면 자, 여론조사된 결과가 있죠. 네, 그거 말고 자, 둥구스름한 그래프로 된 게 있죠. 직무수행 평가는 당장 안 봐도 될 것 같고요. 자, 당시에 여러분들 여론이 판단한 겁니다. 국민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추윤 갈등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자, 이걸 보세요, 여러분들. 자, 당시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잘한 일이다. 직무정지를 한 것에 대해서 38.8이에요. 대체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으로 볼 수 있겠죠. 잘 못한 일이다가 56.3이에요. 그러니까 중도층에서도 이것은 잘 못한 일로 본 겁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이 오히려 관리하고 외풍을 막아줘야 되는 윤석열 총장의 직무를 정지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한 일이다가 56.3이에요.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그때도 추미애 장관이 이 법무부와 검찰총장의 관계를 그때 그 지경으로 만들지 않았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들, 특히 이제 보수 지지층들이죠. 반문재인 분노가 유발되면서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는 일까지는 없었을지도 몰라요. 추미애 당시 장관이 잘했더라면. 그런데 지금 이번 선거에 당선되어서 국회로 돌아오는 추미애 당선자가 무슨 이야기라고 했습니까? 국회의장직을 노리면서 중립일 필요가 없다. 그러면 과거에 이렇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대립각을 세우고 몰아세우고 또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고 총장 직무정지를 한 행동을 국회의장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도 있다. 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할 수 있는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큰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